안녕하세요. 청소년 보호구역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또 저 혼자예요?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자그마치 거의 1, 10, 100, 1000만, 27만 회 조회수를 자랑하는 저희 변호사님 인터뷰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영상에 질문이 되게 많이 달렸더라고요. 보셨나요? 사실 꼼꼼히 보진 않았는데 지금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댓글을 이렇게 많이 달아주셨고 이렇게 많은 호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씁쓸하네요. 이게 이렇게 관심을 끌어야 되는 주제라는 게 슬픕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변호사님이 직접 댓글을 읽으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이제 댓글 읽기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댓글을 좀 볼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안타까워요. 이런 많은 분들이 이걸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좀 볼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셨어요. 이런 것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제 너무 안타깝다. 이런 댓글들이 대부분이고요. 보니까 또 참교육이라는 말도 가해자한테 붙이기에 너무 가볍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기까지 얼마나 이 힘든 시간을 견뎌야 되냐 이런 댓글들이 많은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댓글도 있어요. 학폭 전문 변호사가 계시다니 모르셨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또 학폭 전문 변호사가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들 이슈화가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이분은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에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가해자가 고소하고 맞고소하면서 시간 끌면서 지치고 학교도 도와주고 싶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소송 걸리고 하니까 이제 좀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한 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댓글을 달으셨어요. 이것도 좋은 정보라고 생각이 들지만 피해 학생들이 왜 말을 못하는지 그리고 어른들이 피해 학생에게 어른들을 믿어줄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피해 학생이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어른들의 책임이 있어요. 어른들이 그게 진짜냐 이렇게 자꾸 묻고 그리고 또 그걸 증명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 학생들이 실제로 신고하기가 참 꺼려지는 부분도 있고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 학생이 처벌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니까 그럴 바에야 신고를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피해 학생 쪽 입장에서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저희도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댓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널리 알려져야 된다 이런 진짜 댓글 많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9대 맞고 한 대 때렸다고 쌍방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게 근데 실제로는 쌍방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고요. 이런 댓글들도 있어요. 이거 참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일 걱정이자 문제는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다. 가해자가 소수이더라도 그와 관계 있는 무리가 다수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학교폭력의 특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 형사적인 범죄랑 다른 게 가해자가 무리를 지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가해 학생들이 이 피해 학생 한 명을 상대로 굉장히 괴롭힐 수 있는 수단이 많다라는 것이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입니다. 이것들을 학폭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는 분들이 좀 충분히 알고 진행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또 단계별로 시리즈별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너무 많습니다. 이런 댓글 너무 많아요. 또 굉장히 많은 댓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교폭력 당하거나 봤을 때 보복이 두려웠거나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해주시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데요. 좀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게 이 학폭위도 마찬가지고 또 이게 아이들이 청소년이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아직은 청소년인데 아직은 어린데 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조치 수준이 피해자가 원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사회적 인식 자체가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이 당한 사람이 할 게 너무 많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요거는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피해 학생이 그러면 왜 아니 이렇게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딱 짚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장을 바꿔서 내가 어떤 학생으로부터 갑자기 신고를 당했어요. 근데 나는 억울해. 나는 그런 적이 없어. 근데 어떤 학생이 갑자기 나보고 제가 맨날 저 째려봐요 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증거도 없이 그 학생 말을 믿고 내가 가해 학생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인 학폭위 위원들도 그렇고 판사님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신다면 물론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피해 학생들이 증거를 수집하는 게 너무 어렵고 특히 왕따 사건 이런 경우에는 아니 피해자가 왕따인데 왕따를 위해서 증거를 누군가 내밀어 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들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시스템이 사법 시스템이 또는 학폭위 절차가 그렇게 만들어진 데는 또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다. 억울한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 좀 이해를 하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어요. 확실히 말하는데 저런 놈은 벌 받아도 사회 나와서 사회 악이 된다고 이런 말도 있는데 글쎄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은 학생이기 때문에 또 기회를 주고 선도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도 우리 사회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또 이런 댓글도 있어요. 기존에 하던 것도 좋지만 애들이 많이 보는 거 유튜브 같은 데서도 아이들의 학폭상을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어린 친구들이 많이 보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니 학교에서 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걸 모르지? 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작을 한 거고 또 있습니다. 우리 반 애들 중에 이런 말 하나 있다. 가해자는 행복하게 사는데 피해자는 왜 불행하게 살아요? 눈물 납니다. 옛날 말로 안습이에요. 근데 참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사회가 많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해자는 행복할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가해 학생들도 많이 저희가 보고 상담하고 하다 보면 그 학생들 그리고 그분의 부모님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또 그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그래도 피해 학생이 조금 더 힘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씀 진짜 많아요. 철저히 피해자 위주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 진짜 많은데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식이 조금 변화돼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말씀 올리신 분 있어요. 잊지 않도록 잊을만 하면 방송 계속 올려달래요. 잊을만 하면 올려달라고? 저희가 잊을만 하면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게 또 이 본인들 경험담을 올려주신 분들 너무 많은데 제가 이걸 다 읽지 못하고 학교 다닐 때 신고했는데 오히려 비웃고 루저 취급하면서 무시하는 거 많이 봤다고 너무 슬픈 일인데 이거는 없어져야 돼요. 이건 없어요. 왜냐하면 학폭은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조심해야 되고 학폭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상당수의 사례가 자기가 가해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야. 이게 가해 행위라는 것 자체를 몰라. 피해 학생은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가해 학생도 조금 조심해. 가해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고 피해 학생 입장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요. 일단 신고를 해서 그 학생한테 사과를 받고 해서 그 상대방이 진정한 사과를 한다고 하면 거기다 적절한 조치를 하면 되니까요. 이런 댓글 학교 폭력하면 땡땡 연예인들 생각난다. 땡땡 정신 차려라. 이런 것도 있는데요. 연예인들 뿐이겠습니까? 이거 진짜 현실입니다.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담임이 학교 그만둘 정도면 얼마나 회의감이 들어서 그만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학교폭력 사건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폭력 전담 선생님이 그만두시는 분들 실제로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대부분은 아니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CCTV에 자기 자녀가 열심히 막 때려 막 피해 학생을 막 때렸어. CCTV에 버젓이 있어. 근데 자기는 잘못이 아니래. 때릴만 해서 때렸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있어서 학교를 가가지고 맨날 난리를 부리고 이래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막 휴직하시고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저희도 학폭위 진행하다 보면 따끔하게 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도대체 뭘 보고 배우느냐.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했다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도 학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과라는 걸 만들지 않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아직 학생이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봐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제 잘못이라고 인정 끝까지 안 하고 버티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법이 크게 혼을 내야 됩니다. 여기에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학교폭력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부의사 표시를 밝혔는데도 뭐 돼지, 막 모욕적인 별명 부르고 뭐 쪽지에 모욕적인 걸 뭐 붙이는 거 이런 거 다 있는데요. 교무실에 선생님이 부르지 않았다는 데를 불렀다고 하는 거 이런 거 맞아요. 이거 학교폭력 맞습니다. 이분 잘 하시는 거예요. 학교폭력 범위가 생각보다 넓고요. 증거가 있으면 이게 다 인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조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저희가 학폭위 하다 보면은 많이들 이렇게 말씀해요. 장난이 뭐냐 그럼? 내가 즐겁고 상대방도 즐겁고 제3자가 봐도 즐겁고 이게 장난이고, 난 즐거운데 상대방이 안 즐거워했다? 이게 장난 아니고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 딱 정리해 드렸어요. 지금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몇 개만 소개 좀 더 해드릴게요. 보니까 이런 댓글 되게 많아요. 이게 그냥 넘어가야 된다. 뭐 이제 피해자가 더 힘들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보니까 내가 뭐 경험해 봤는데 뭐 나중에 이제 가해 학생들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피해 학생들만 고생할 거다 이러는데요. 그리고 신고해봤자 뭐 오히려 더 힘들 거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넘어가지 마세요. 피해 학생으로서는 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고, 이런 경우도 있어. 이게 가해 학생이 쌍방으로 신고하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걱정될 어린 댓글이 많은데요. 사실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굉장히 오래 괴롭혔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막 정신과 약도 막 먹고 그래요, 지금 피해 학생이. 근데 너무 힘들어서 SNS에다가 나 너무 힘들어. 나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한 탄씩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가해 학생이 저거 명예훼손이다. 쌍방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피해 학생으로 된 그 조치도 피해 학생으로서의 조치도 나왔지만 가해 학생으로서의 조치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건 아니다. 내가 피해자다라고 밝힌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게 이 학폭법에 규정한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라는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현실적으로도.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고프로 사줘야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고프로가 뭐라고요? 카메라? 이거 보시는 분들 카메라는 안 됩니다. 카메라는 안 돼요. 녹음은 내가 들어가 있으면 불법은 아니에요. 형사상 처벌되진 않아요.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을 내가 몰래 녹음을 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는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외국은 불법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닌데, 몰래 카메라를 찍는 거는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녀공학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라고 해도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하면 불법 촬영죄로 처벌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촬영은 안 돼요. 촬영은 안 되고. 그리고 이런 댓글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당할 만한 애가 당한다. 이거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폭은 누구나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할 만한 애들만 당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고요. 지금 막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 중에서 저희가 조금 이 반복적이고 그리고 조금 법률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질문을 요약을 해서 저희가 조금 제대로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한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다음 편에서 저희가 좀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안녕.